안녕하세요. 소쿨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비는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놀랍게도 염라대왕의 부탁을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황해도 연안부에 김씨성을 가진 한 중년의 선비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밤이 깊었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긴 놈 둘이 갑자기 나타나 곧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는 김선비를 염라국에서 내 수명이 다했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일으켜 세워서는 끌고 갔다. 그들은 자기네가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저승사자라고 했다. 황망 중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강 한 군데를 건너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수십 마리를 가더니 높은 성에 다다랐다. 성문 안에 들어가서는 귀졸들의 인계하니 귀졸들이 그를 끌고 들어가 넓은 뜰하게 엎드리게 하였다. 정가기를 바라보니 웬 임금인 듯한 사람이 탁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관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아전 노릇을 하는 듯한 귀졸 수백 명이 그 앞에서 분주히 오가며 영을 전하는데 위엄이 당당하고 호령이 엄숙하였다. 보자니 염라대왕 같았는데 선비는 이마와 등에 땀이 나서 감히 그쪽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참 후에 아전 노릇을 하는 한 귀졸이 정각 앞에 서서는 김선비를 향해 대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다. 너는 어느 곳에 살고 이름은 어떻게 부르며 나이는 얼마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세히 아뢰되 숨기지 말지어다. 선비는 벌벌 떨며 대답했다.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아무개이며 나이는 지금 몇 살이고 살기는 황해도 연안부에서 사는데 원래 타고난 성미가 우둔하여 별다른 일은 한 것이 없소이다. 일찍이 듣건대 자비를 베풀고 염불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길래 평소에 염불과 시주하는 것을 일로 삼고 살았을 뿐입니다. 아전 노릇을 하는 귀졸이 그 말을 듣고 곧 정각 위에 앉아있는 염라대왕에게 그대로 아뢰었다. 옆눈으로 힐끗 보니 염라대왕이 어떤 동그랗게 생긴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거울이 바로 업경대였다. 한참 후에 그 귀졸이 김선비를 섬돌 밑에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염라대왕이 직접 말했다. 미안하게 됐구나. 지금 내가 살펴보니 너는 잡혀올 사람이 아닌데 잡혀왔다. 앞으로 20년은 더 있다가 와야 하는데 이름이 같아 잘못 잡혀왔으니 네가 온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겠다. 선비가 손을 맞잡고 일어나 고맙다는 절을 하려는데 대왕이 계속 말을 이었다. 문서를 보니 조선국 사람이구나. 반갑구나. 나도 조선 사람이다. 내 집은 한양 아무곳에 있는데 대대로 아무개 댁이라고 부르는 집안이다.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야겠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지 세월이 아주 오래되어서 입고 있었던 도포가 거의 다 낡고 너절해졌다. 다 떨어진 도포를 걸치고 다니려니 대왕 체면이 영말이 아니구나. 그러니 자네가 세상에 나가거든 우리 집에 가서 새 도포 한 벌만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전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들어줄 수 있겠지? 선비가 대답했다. 지금 이렇게 친히 내리는 명령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명심하여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저승과 이승이 다르니 저승의 일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친 소리라 할 것이옵니다. 제가 아무리 그 부탁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댁에서 고지 듣지 않으면 어찌하오리까? 꼭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대왕이 말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당상관을 하면서 달았던 옥관자 하나가 있는데 한쪽 모서리가
좀 떨어졌느니라. 그것을 사랑채 서실에 있는 시경 제3권 안에 끼워두었다. 이 사실은 나만이 알고 집안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다. 자네가 이것을 증거로 하면 아마 그 말을 믿을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도포를 지어서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대왕이 다시 말했다. 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신주 앞에서 불에 태우면 되느니라. 명을 받고 이승으로 돌아가던 중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호송하는 귀졸에게 선비가 물었다. 아까 탁상 앞에 앉아있던 그분은 누구인가요? 그러자 귀졸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바로 염라대왕일세. 조선 사람인데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우라고 한다네. 염라대왕 쏘임은 100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데 조선 사람이 염라대왕 자리에 앉기는 아주 오랜만일세. 나도 조선 출신 귀졸인데 중국이나 일본 출신 귀졸들이 부러워 죽는다네. 우린 애야 가슴이 뿌듯하지. 김선비가 귀졸에 부탁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옥 구경을 조금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귀졸이 고민하더니 귓속말로 소곤거렸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네. 약조할 수 있지? 약조하고 말고요. 지난 100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 같은 조선 사람이라 특별히 청을 들어주는 거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비는 귀졸의 인도 아래 지옥 참관을 하였다. 김선비는 지옥의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는 세상에 내려가면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속으로 하고 구경을 잘 마쳤다. 큰 강에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그 귀졸이 미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죽은 지 이미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죽었던 김선비가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자 빈소에 있던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모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그런 다음 벌떡 일어나더니 울고불고 웃고 웃으며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소란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 김선비는 한양에 들어가 파구의 집을 찾았다. 듣자 하니 파구의 아들 2명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은 이름난 관리가 되었다고 했다. 대문 앞에 도착해 만나보기를 청하였으나 문지기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문은 높은데 어찌할 수가 없어 날이 저물도록 담장 아래에서 우물거리고만 있었다. 문득 한 노복이 나오길래 그에게 주인 만나보게 해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더니 곧 들어갔다. 한참 만에야 그 노복이 다시 나와서는 김선비를 데리고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높은 벼슬아치 2 사람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김선비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김선비가 대답하였다. 저는 황해도 연안 땅에 사는 거사 아무개 올시다. 아무달 아무날에 죽어서 염라국에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대감을 배웠는데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하길래 감히 이렇게 찾아온 것이옵니다. 2 아들이 김선비의 말을 절반도 채 듣지 않고 성을 내며 꾸짖었다. 웬 미치광이가 감히 내 집에 와서 이런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냐? 당장 끌어내가거라. 제게 한 가지 증거가 있소이다. 제 말이 틀리거든 그때 끌어내가도 늦지 않을 것이외다. 마루에 앉아있던 다른 한 사람이 비웃으면서 물었다. 그래,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이오? 선비는 곧 옥관자 이야기를 하였다. 그 말이 하도 명백하여 2 사람이 비로소 머리를 갸웃거리다가 마침내 사랑채에 같이 가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시경 제3권 안에 옥관자 하나가 들어있는데 선비의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 집에서는 파구가 죽은 뒤
옷관자를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한 터였다. 그제야 비로소 선비의 말이 미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온 집안이 마치 초상난 집처럼 울고불고 하였다. 여인네들까지 모조리 선비에게 다가와서는 그 일을 자세히 캐물었다. 그 집에서는 그 길로 새도포 한 벌을 지어 나를 택하여 제사를 지내고 신주 앞에서 옷을 태웠다. 제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그 집 자녀들과 김선비의 꿈에 바구가 나타나 도포를 보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 집에서는 오래도록 선비를 묵게 하고 형제의 정으로 풍성하게 대접하였다. 바구는 바로 정승 박점의 증조 할아버지이다. 벼슬살이하면서 청렴하고 강직하여 세상 사람들 속에서 명망이 높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연안부는 황해도 남부에 있으며 동쪽으로 배천, 북쪽과 서쪽으로 평산, 남쪽으로 황해에 접한 곳에 설치되어 주민들을 관할하였던 관청이자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부산은 음관 삼품관이 보임되었다고 하는군요. 귀졸은 염라국에 살며 죄인을 다루는 옥졸입니다. 염마졸 혹은 야차라고도 합니다. 업경대는 명경대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저승에서 죄인의 업장을 비추어 나타낸다고 하는 거울입니다. 도포는 예전에 통상의 복으로 입던 남성의 겉옷입니다. 당상관은 조선왕조의 정산품 이상의 품계 또는 그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에 오른 관원을 말합니다. 당상관의 경우 조선 후기 기준으로 관복의 흉배에 문관의 경우 하기 2마리, 무관의 경우 호랑이 2마리가 그려졌습니다.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주를 걸어 넘기는 구실을 하는 작은 고리입니다. 그 재료에 따라 금관자, 옥관자 등으로 불리며 신분에 따라 재질의 제한이 있어서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거사는 우바세 혹은 청신사라고 부릅니다. 제가에서 불도를 닦는 사람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다른 한편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지내는 지식인을 관직에 있는 사람과 차별화해서 처사라고 불렀습니다. 신주는 죽은 사람의 위를 베푸는 나무패입니다. 신주는 단단한 밤나무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사당에 보관하다가 차례와 기제 때가 되면 꺼내어서 모시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오늘날의 사진 역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99년 출간한 책 한국인의 민담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관, 천안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그리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등의 소장품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2F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